더블 클릭. 95쪽. 이제는요 뭐냐면 곱셈, 나눗셈 기호를 내가 다시 사용을 할 거야. 이전에는 곱셈의 기호를 없애는 방법, 나눗셈 기호를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꿔가지고 그것도 없애는 방법을 계속 배웠다면 이제는 없앴던 애들을 부활시키는 거야.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생략된 식을 그 네모칸 보겠습니다. 곱셈, 나눗셈, 기호가 생략된 식을 다시 곱셈,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E, A, B 기호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거를 다시 우리는 살려낼 수 있어. 기호를 E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살려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분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A분의 B라는 이 숫자는 B 나누기 A가 원래 모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에 승민이 잘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학생들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학식이라서 더 하는 것 같아. 그치? 볼게요. 3AB가 있어, 승민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3 곱하기 A 곱하기 B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A는요. 아유, 너무 쉽네. 그죠? 그리고 3번은요. 3번 얘 마이너스 4 XY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요.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마이너스 4 곱하기 x 곱하기 y라고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4니까 이거를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도 되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5번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이너스 3 곱하기 x. 근데 x의 제곱은 또 쪼개질 수 있지? x 곱하기 x라고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요 조금 더 복잡해졌어. 하지만 할 수 있죠. 4a의 제곱 b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4 곱하기 a가 몇 번 곱해졌어? 2번.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7번은 뛰어넘어 볼게요. 똑같으니까 8번 가겠습니다. 8번은요 괄호가 있네. 어라라 괄호가 있어. 2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기호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쪼개기만 하면 돼. 2 곱하기 a 곱하기 괄호 살아 있어야겠지? 얘네가 한짝꿍이잖아. 그래서 괄호를 살려준 상태에서 x-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럼 9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민이가 얘기해봐요. 5 괄호하고 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는 이 i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곱하기 괄호 x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한 짝꿍이니까 짝꿍은 헤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 b분의 a예요. b분의 a는 사실은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a 나누기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얘는 x분의 3이에요. 이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3 나누기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3번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a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한 짝꿍이잖아. 맞아? 이렇게 봐도 상관없지? 그래서 괄호 열어줘야 돼. 왜냐면 한 세트니까. 그래서 괄호 열고 a-b 괄호 닫고 얘가 나누기 3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3번입니다. 5분의 ay예요. xy예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근데 xy 붙어있는 얘를 먼저 바꿔보자. 얘를 먼저 바꾸면 어떤 관계야? 얘가 x 곱하기 y의 관계지? 그리고 얘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얘 나누기 3이잖아. 근데 이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1번이고 이렇게가 2번이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괄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나누기 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나누기 5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누기 5예요. 근데 나누기 5여도
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있기 때문에 1번이고 2번이니까 굳이 이렇게 괄호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2번에 3분의 a의 제곱이네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a의 제곱은 a 곱하기 a가 맞는 거고, 여기 분모에 있는 3은 나누기 3이니까 a 곱하기 a 나누기 3이 됩니다. 됐지요? 95쪽에서는 얘가 별표가 유일하게 되어 있잖아. 먼저는 얘가 우리는 2 곱하기 z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기 하고 괄호를 쳐줘야겠죠?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했어. 자, 이제 더블클릭 96쪽입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기라고 했습니다. 네모칸 안에 있는 예시를 먼저 볼게요. 한 자루에 300원 하는 연필을 구입한 개수와 가격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자루를 살 때, 두 자루를 살 때, 세 자루를 살 때, 근데 이제 X 자루를 살 때라고 표에다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 자루를 산다라고 하면은 300 곱하기 1이잖아. 맞지, 승민아? 그리고 두 자루면 300 곱하기 2잖아. 그러면은 X 자루니까 300 곱하기 X 붙이면 300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96쪽에 1번입니다. 한 개에 500원인 과자래요. 그러면 당연히 두 개는 500 곱하기 2가 되겠죠. 근데 X개라면은 500 곱하기 X1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리고 2번에 1번입니다. 그래서 2, 3, 4, 5, X라고 1번은 넣으셨지요. 잘했어요. 2번에 1번입니다. 한 개에 200g인 공 X개의 무게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 200X. 200 곱하기 X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곱하기라는 그 기호를 생략하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200X라고 써주자 이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장에 1,000원. 아이고 싸다. 한 장에 1,000원인 CD A장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0A 되겠습니다. 3번 한 송이에 1200원 하는 장미 B송이 하면 뭐겠어요? 1200B. 잘하셨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앞으로 뒤에서 배울 내용에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3번에다가는요. 별표 5개. 너무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3번의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배울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현재 X살인 재영이의 5년 후의 나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요 이거 5 플러스 X라고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덧셈의 교환 법칙 그리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각각 있었지요. 뺄셈과 나눗셈에는 없지만 덧셈하고 곱셈에서는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X 플러스 5도 되고요. 5 플러스 X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현재 14살이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X년 후야 전이야? 전이면은 뭐 해줘야 돼? 빼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14 빼기 X. 자, 3번입니다. 700원짜리 볼펜을 X자로 사고 5,000원을 내었을 때 거스름 돈은 얼마일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요. 내가 낸 돈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맞지? 우리 뭐 물건 살 때 낸 돈이 당연히 큰 거 아니야? 낸 돈이 작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낸 돈에서 빼기 내가 어떤 거를 산 물건 그거는 이제 미지수 X나 Y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300 맞죠? 어디 봤니? 네, 지금 어디 하고 있니? 3번 5,000 마이너스 700X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3,000원을 내밀었대. 그럼 거스름 돈 뭐겠어? 3,000 빼기 내가 산 거. 그치? 200X인 겁니다. 잘 있죠요?
그리고 3번에 5번이요. 얘는 A장에 1,500원인 우표 한 장 값이래. 한 장 값. 승민아 이거 혹시 기억나? 선생님이 맨날 했던 거. 그 나누기 뭐 할 때 하나 내가 알고 싶은 그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나눗셈의 그거라고. 나눗셈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몇 장, 한 장에는 도대체 얼마야? 라는 걸 알고 싶어. 하나, 1. 내 입장에서 하나인 거를 알고 싶은 거. 하나인 거를 알고 싶은 게 나누는 수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 기억 안 나나?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영상에 있을 거야, 아마 찾아보면.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A장에 1,5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표 한 장의 값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잖아요. 한 장의 값을 알고 싶은 그 아이가, 그럼 적어놔. 나누는 수 위치에 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고 싶은 그 미지수가 지금 A장, 몇 장, 장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도 우표 한 장의 값을 알고 싶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우표 한 장의 값이야. 한 장. 그러면은 그 한 장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장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장에 해당되는 그 미지수를 나누는 수 위치에다 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나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뒤에 오는 게 나누는 수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애는 뭐예요? 나누어지는 수였습니다.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얘는 한 장에 얼마야? 한 장에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에 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요. 15 나누기 A라고 해줘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 나눗셈 기호의 생략을 알기 때문에 A분의 1500, A분의 1500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요. 6번 봅니다. 6번도 마찬가지야. 과자 5봉지 동그라미. 근데 값이 지금 몰라. A1. 근데 이 문제에서 알고자 하는 거는 뭐야? 한 봉지의 값. 한 봉지. 그러면은 나누는 수에 누가 와야 돼? 이번엔 누가 와야 돼, 승민아? 나누는 수 위치에 누가 와야 돼? 원이 와야 돼? 봉지가 와야 돼? 그래, 봉지가 와야 돼. 근데 지금 봉지가 누구야? 봉지스, 5봉지스. 그치? 근데 여기는 A1이네. 그러면 A 나누기 5가 되어서 우리는 나눗셈 기호에 생략을 할 거야. 5분의 A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알고자 하는 거. 하나짜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이 나누는 수 위치에 간다는 거. 요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나중에 있어. 네가 찾아서 링크 좀 올려줘라. 아니다. 너 나갔다. 맞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한 자루에 300원인 연필 X자루와 한 권에 500원인 공책 Y권을 샀을 때 가격. 이거는 뭐 나누란 얘기가 아니네. 300X 더하기 500Y가 예쁘죠? 누구는 이렇게 했을 거야. 500Y 더하기 300X라고 했을 수도 있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봐봐. 알파벳의 숫자가, 알파벳의 그 순서가 X가 먼저예요? Y가 먼저예요? 그래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배열을 해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됐지요? 자, 여기까지가 96페이지였습니다. 자, 이제 97페이지. 문자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식들 어디에서 배웠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쑥 읽고 갈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은요.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다. 라면 어떻게 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다 모두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똑같죠?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변이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거 자주 까먹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시험 현장에서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한 엉아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3학년 엉아들도 기억이 안 난다는 엉아가 있었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어때요? 알던 것도 까먹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거는 근데 이제 각자 그 암기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밑변이 먼저 나오는 게 훨씬 선생님이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에 착 달라붙는 그 방식대로만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에 착 달라붙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사각형,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가로와 세로가 당연히 다릅니다. 정사각형 아닙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잘못 보시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로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가로의 길이 하나와 세로의 길이 하나를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정사각형의 넓이 마찬가지로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입니다. 정사각형은 뭐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죠. 그리고 사다리꼴, 야 사다리꼴에 이거 넓이 길이 이거 있잖아. 넓이 이거 별표 좀 해놓을래? 사다리꼴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또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뒷장인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98쪽. 또 두 번째는요. 수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의 자리의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데 이 세 자릿수의 자연수를 나타내봐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100의 자리는 어떻게 나타내?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117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사실은 뭐야? 100 곱하기 1 또 10 곱하기 1 또 1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얘를 다 더해준 거 맞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 라는 얘기는 100 곱하기 A, 10 곱하기 B, 1 곱하기 C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어요? 100A. 왜냐면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또 얘는요. 10B. 말이 좀 이상하다. 얘는요. C.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하기라는 기호는 생략이 된다고 배웠나요? 오,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생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걸 배울 건데 근데 사실은요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거, 길이에 대한 거, 백분율에 대한 거 혹시 보이십니까? 맨 위에 네모칸 여기 있습니다. 사실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분을 분수로 나타내봐 라고 하면은요. 60분의 뭐 시간 또는 초를 또 60분의 뭐 분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이에 대한 거는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요거 중요합니다. 백분율은 또 우리 알고 있죠? 뭐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었다. 요거. 자, 그래. 너 방구 꼈지? 저 아니. 자, 그래서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좀 우리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98페이지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97쪽에 1번.
1번에 1번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라고 했어. 둘레야? 정삼각형의 둘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a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a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야. 근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하고 세로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지. 그지? 그러면 x 곱하기 x라는 얘기는 뭐야? x의 제곱이야. 3번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h인 삼각형이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 밑변 a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a h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단위까지 쓰라고 하는 거 보니 센티미터하고 제곱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제곱 센티미터, 얘는 둘레라고 했으니까 센티미터. 그리고 4번 얘는 둘레야. 둘레는 어떻게 해줘야 돼? 가로 더하기 세로 가로치고 곱하기 2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곱하기 생략하고 싶으니까 2하고 괄호를 써준 다음에 x 더하기 y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둘레니까 센티미터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5번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이 어땠어? 밑변 곱하기 높이지요. 그래서 밑변에 해당하는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b, 그리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6번은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a 더하기 b, 그리고 가로 쳐줘야겠지. 높이 h,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2분의 a, b, h 이렇게 써주시고, 넓이지요 센티미터 제곱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윗변 A 더하기 아랫변 2A 곱하기 높이 H, 얘도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A하고 2A는 지금 미지수가 어때? 똑같지? 똑같으면 3A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3A H 곱하기 2분의 1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2분의 3AH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AH를 옆으로 빼서 2분의 3 하고 나서 AH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됐지요?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8번은 말로 할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래요. 근데 정육면체래요. 정육면체는 어떻다는 얘기야?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네. 그죠? 건널비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라 했던 거 이거 기억나나? 이거 엄청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6A의 제곱. 왜냐면 한 변의 넓이는 A 곱하기 A니까 A의 제곱 맞지? 그래서 6A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건널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이게 궁금했어요. 지금 97쪽에 1번의 괄호 9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C요. C 센티미터. 여기가 B요. 여기가 A요. 그러면 먼저는 여기 1번 하나씩 이게 한 쌍에 면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잖아. 면의 길이가 면의 넓이가 말이 잘못 나왔어. 면의 넓이가 한 쌍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먼저는 나는 이렇게 할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으로 둘게.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건 뭐야? A 곱하기 B니까 뭐야? AB요, AB. 맞지?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C잖여? 그래서 AC가 되는겨. 3번은 어떻게 되는겨? B 곱하기 C니까 BC가 되는겨.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곱하기의 그 곱셈 기호의 생략이잖아.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려면 다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겨? 여기에 숑
됐죠? 여기까지 97쪽 끝. 98쪽 이제 답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10의 자리 숫자 곱하기 10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x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지요. 자, 2번은요. 10의 자리 숫자가 3이래요. 그러면 31 테고 1의 자리 숫자가 x니까 30 더하기 x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1번의 괄호 3번은요. 100의 자리의 숫자가 2래요. 200 더하기 10의 자리 숫자가 a래. 그러면 뭐야? 10a 100 곱하기 또 돼요. 100 곱하기 2. 아,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곱셈 기호의 생략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으로 고쳐주시고 일단은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 더하기 10a 더하기 1의 자리 숫자가 b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b. 됐지요? 그리고 4번 이거만 할게. 이거만 맞출게. 4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수학 점수가 각각 A랑 B가 나왔어.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B이고 평균을 나타낸데 그러면은 더한 그 숫자의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했지. 나누기 2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답을 써주시면 되죠.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게 1번에 4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x 플러스 10y 그리고 나서 뒤에 괄호를 쳐놓고 이렇게 해줘도 돼. 봐봐. 10x 플러스 10y 한 다음에 괄호 쳐서 왜냐면은 킬로그램 단위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똑같아. 이렇게도 써도 되고 어떻게도 쓰면 돼. 괄호 쳐서 10x 플러스 10y 괄호하고 어이구 y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킬로그램 이렇게 해줘도 돼. 두 가지 방법 다 맞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잠깐만 앞에 10을 안 곱했구나.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저 누구지? 나균이가 이렇게 했어. 10 왜냐면 아직 분배 법칙 전인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 곱셈 기호는 생략되어 있어. 잘했어. 요렇게 했어.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지요? 그리고 2번에 1번 60분의 A 시간 2번 100분의 X 미터 3번 1000분의 X 킬로그램 4번 1000A 미터 3번에 1번 10분의 1X 또는 0.1X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얘는 5%니까 100분의 5 해줘가지고 100분의 5x인데 약분해서 20분의 1x1 또는 0.05x1 이렇게 해주시고 3번의 3번은 5분의 1y 그램 또는 0.2y 그램 4번은 100분의 x 넣어줘서 이거 정리해서 약분하면 3x가 됩니다. 5번은요. 1000 곱하기 100분의 x니까 약분해줘서 10분의 x1이 되고요. 6번도 5번처럼 풀어주시면 20x1 7번은 5y cm 8번은 7a 그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